맛있는 미역국에 제발 이것을 넣지 마세요. 발암 물질을 한가득 넣어 먹는 것과 같아져요. 미역에는 영양 성분이 풍부하여 당뇨 예방,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그리고 암까지 예방하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역국을 끓이면서 무심결에 습관처럼 했던 이 행동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미역을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어떻게 하시나요?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미역을 볶을 때 절대로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레산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동맥경화를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되어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불 끄기 직전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입니다.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에는 파를 꼭 넣는데 유독 미역국을 끓일 때에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특징입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960mg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105mg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우유보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것이지요. 칼슘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1000mg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대체식품으로 미역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골반뼈가 골절이 된 경우에 65세 이상은 30%가 1년 이내에 사망하였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많이 섭취하여 칼슘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알긴산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요.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 발생 위험도가 20% 낮았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데요.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며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하여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출산 후에 긴장하여 불안정해진 신경을 진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산모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의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의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몸이 열량을 소모하지 않아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져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미역을 꾸준히 섭취하면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인데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 미역국을 하루에 한두 그릇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요오드를 너무 과하게 섭취하게 되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증상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을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잘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갑상선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해지면 갑상선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으로 아주 좋은데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기의 7배나 많이 들어있어 요즘에 미역기가 항암식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후코이단은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역기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는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 안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노화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이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게 됩니다. 함께 드시면 미역의 건강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으로는 두부가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많이 올라오지요.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하여 암을 예방하기도 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있는데요. 체내에 요오드를 배출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사포닌 섭취를 주의해서 하셔야 하는데요. 두부와 미역을 함께 드신다면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주어 영양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영양 불균형에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 칼슘이 너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낙농업이 발달하여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의 발병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신다면 해결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는데요. 이 호르몬은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뼈 속으로 제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 같이 섭취하면 약알칼리성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잘 됩니다. 뱃살 때문에 다이어트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수를 만들어 이렇게 드시면 기적같이 내장 지방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레몬의 시큼한 맛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신가요? 레몬수를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뱃살과 내장 지방을 쏙 빼주는데 효능이 좋기로 소문난 것이 바로 레몬이지요.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인데요. 레몬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있어 건강에 좋은 효능이 정말 많아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몸의 붓기를 빼주어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과 레몬 껍질에 함유된 폴리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둘레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실험 결과를 통해 증명된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과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펙틴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펙틴이라는 성분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 변을 무르게 만들어줍니다.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물질을 흡착해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지요. 그로 인해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존재하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구연산이 체내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분해 효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 뱃살을 빼고 허리둘레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체내의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어 몸 안의 에너지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레몬수를 만들어 드시면 꾸준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레몬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 준비해주세요. 레몬은 양 끝부분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해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줍니다. 레몬을 충분히 우려내주시면 레몬수 완성입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수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수를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수는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됩니다. 레몬의 산미가 너무 강해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물을 충분히 더 희석하여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물의 양을 줄이면 됩니다. 레몬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강력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고 잡티를 제거해주는 효능이 훌륭합니다. 레몬의 효능 가운데 놀라운 것 하나는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지만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요. 당뇨가 발병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뿐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 공격받고 상처난 세포들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 유행하고 있는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것 몇 조각을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 1리터에 적어도 레몬 1개 정도는 우려서 드셔야 레몬수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서 먹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종종 설탕을 넣어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레몬수에 설탕을 넣어 드시면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고 설탕은 우리 몸에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공격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레몬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을 물에 2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정말 좋은 레몬인데요.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더 폭발하여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면 약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체계를 강화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합니다.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관절염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의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주어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파테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주고 치매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팥도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팥의 건강 효능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팥과 이것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머리숱도 풍성해져요. 겨울철 동지가 되면 팥죽도 드시고 쌀쌀할 때면 팥이 들어간 붕어빵이나 호빵 같은 뜨거운 간식을 호호 불며 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요. 팥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주고 치매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출난 효능이 정말 많은 팥인데요. 이런 팥도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팥의 효능 8가지와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에도 팥이 들어있는 빵이 많았습니다. 더운 여름엔 시원한 팥빙수도 많이 먹지요. 추운 겨울엔 따뜻한 붕어빵, 팥죽이 너무 좋지요.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이 있으신가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붉은색이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지요. 이런 이유로 가정에서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되어 팥의 좋은 성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팥을 삶을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 4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 삶은 물, 팥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란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첫 물에는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팥 삶은 첫 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팥물을 따로 담아 하루에 한두 잔 차로 드시면 됩니다. 팥물을 통한 팥의 첫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팥물이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주어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을 예방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는 혈당 수치를 개선해주어 당뇨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E형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였습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여 당뇨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이 붓는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하여 효과를 보았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요. 동의보감과 같은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 살을 빼는 처방을 할 때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팥에 칼륨으로 인한 이뇨작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부종을 경감시키는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어 살이 찌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특별히 단단한 살이 아닌 물살이라고 하죠. 쉽게 붓고 쉽게 살이 찌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팥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험지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과에 비해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여 장 건강을 좋게 해줍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 건강인데요. 팥을 통해 장 건강을 좋게 하면 면역력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되는 분들 많으시지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팥과 수수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오틴은 모공을 건강하게 하여 모발의 생성 단계부터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에까지 모발 성장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겨 피로감이 잦아지고 우울감이 커지며 기억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피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성분이 팥에 풍부합니다.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라디칼 성분을 중화해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살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요.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덕분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 외에도 호박이 있는데요. 호박에는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해 우리 몸에 영양 보충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에는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 팥과 함께 드신다면 보양식으로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팥과 같이 호박에도 이뇨작용을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은 이뇨작용 과정이 서로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심각한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과 두통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생기게 되겠지요. 팥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도 좋은데요. 바로 젖이 잘 생기지 않아 힘드신 산모들 많으시죠? 이때 팥을 드시면 젖을 잘 돌게 하는 효능도 있답니다.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한다고도 했잖아요. 신경계를 안정화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은 신체에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반응이 더욱 강해져 예민해지고 쉽게 지치게 되는데요. 팥을 섭취하여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과하게 되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찹쌀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한 찹쌀로 경단이나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지요.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려는 것을 찹쌀이 막아주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팥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 장이 약한 분들이 팥물을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적정량만 드시길 바랍니다. 팥의 차가운 성질로 인해 장이 약하여 드시기 조심스러운 분들이 계신가요? 생강과 함께 드시면 이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 주어 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건강에도 더욱 좋은데요.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과 함께 드시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어 팥과 함께 드시기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10배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말린 생강과 팥을 함께 삶아 차로 드시면 몸이 찬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팥의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부종을 제거하여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섯 번째는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해주고 일곱 번째는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팥과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은 찹쌀, 호박, 수수, 생강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장이 약한 분들이나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팥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여 드시길 바랍니다. 고소한 들깨를 매일 이렇게 드시더니 무릎의 통증이 이제는 사라지셨다고 해요. 지긋지긋한 관절염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들깨를 그렇게 드시더니 이제는 훨훨 날아다니십니다. 들깨의 놀라운 효능이 궁금하시지요? 다 알려드릴게요.